안녕하세요.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센터장 최수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명한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임원진과 회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스코프스에 2018년부터 등재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회도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학회 이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유행인데 그 식품과 의학 방향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 해결이 될까? 저는 이제 의학 파트고 여러분 식품 파트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통 관심사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코비드 19으로 2100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77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코비드 19는 증가세가 이렇게 쭉 거니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73개나 발견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러시아에서 백지네이션이 됐다라든가 그리고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덕무먼 확정을 했다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코로나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더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바로 그 8월에 나온 논문인데요. 네이처 메디신에 그 바이러스를 바보로 만드는 중화항체가 8주 내의 감소율이 증상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62%, 증상이 없었던 환자에서는 81%나 되어서 이렇게 항체가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코로나 코비드 19의 그런 백지네이션은 좀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이 연두색으로 된 것은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인데 회복기 환자에서 무증상이었던 사람은 40%나 항체가 없고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12.9%에서 항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코비드 19의 그 증상 정도를 보면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80%, 중증이 15%, 아주 호흡기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5%인데 문제는 바로 이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가 자기가 증세가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퍼뜨리고 다니죠.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실제로 CT상에서는 이런 데는 예를 들어 보면 기관지 모양들이 좀 보이죠. 근데 여기서 없어졌죠. 그러면서 호모지너스하게 본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CT상에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런 그 녹색이 무증상인 환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날이 그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4, 5일 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코비드 19에서 그 사망자의 86%는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신장병이라든가 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이런 기저질환이 무려 86%나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을수록 감염됐을 때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80세 이상에서는 15% 가까이나 되죠.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령 남녀가 뭐 80세가 넘었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코비드 19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많이 퍼졌을 때. 기저질환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그럼 호흡기 질환이 있었으면 치사율이 뭐 5%, 10%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 면역계라고 하는데, 이 면역계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는 선천 면역과 태어난 후에 생기는 후천 면역이 있는데, 선천 면역으로서는 우리 피부 같은 그 방어막, 아니면 탐식세포라든가 아니면 수지세포, 그리고 좀 이따 더 말씀드릴 내추럴 킬러셀, T셀 종류인데, 이것은 본능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닌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후천 면역으로서는 항체를 만드는 B셀, 그리고 여기는 마크로페이지가 그 바이러스 등을 먹은 다음에 이것을 쪼개 가지고서 T 림포사이트에 대해 주면은 이것이 킬러셀인 T셀이 되는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내추럴 킬러셀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인지를 해서 그 바이러스를 구멍을 뚫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세포를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녹여서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세포 밖에 있는 병원군에도 반응을 하는데, 인터페론 감마를 내 가지고서 마크로페이지에 명령을 해서 그 박테리아를 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장 처음에 그 임상시험은 사실 식품으로 일어났었는데요. 해군 의과의사였던 제임스 린드가 1747년에 영국에서 교열병, 지금은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교열병의 원인을 몰랐으니까 신선식품이 없어서요. 12명을 2명으로 나눠가지고 2명한테는 황산, 식초, 바닷물, 사이다, 그리고 의사 처방, 그 다음에 그 감귤류를 투여했는데, 그 감귤류 먹은 사람만 그 교열병이 치료가 됐었죠. 이게 조그마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비밀이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전환기였죠. 이런 식품이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과학적으로 더 학문적으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콩을 이 접시에 놔두면 1년 뒤에도 콩이죠. 그렇지만 이 콩을 물컵에다 놓았을 때 햇빛이 있으면은 콩나무가 되고, 햇빛이 없으면 그냥 콩나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건강은 그 표현력이 중요한데, 유전자가 환경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표현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슬라이드인데, 벌의 유충은 6일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3일간은 다 노얄 젤리를 먹는데, 3일 후에 꽃가루라든가 꿀을 먹으면 얘는 일벌이 되고 6일간 계속 노얄 젤리를 먹으면 얘는 여왕벌이 된다고 그래요. 똑같은 유전자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일벌이 되거나 여왕벌이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더 증명한 분이 랜디 저틀이라는 분인데, 유명한 뚱뚱 유전자, 아구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쥐,
황금색으로 멋지게 보이지만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표현이 되면은 당뇨, 암, 비만으로 조기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임신 중에 메틸 도너를 가지고 있는 많은 엽산이라든가 비타민 B12를 충분히 먹으면 이 갈색 날씬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몇 대에 걸쳐서 유전자가 진행된다고 해서 후성 유전학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지난 40년 전에 먹었던 이 당근과 지금치 당근의 영양가 같으냐라는 보고를 냈었는데 40년 사이에 리보플라빈이 2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농진청 자료를 전부 다 얻어가지고서 분석을 했었는데 70년대에 비해서 2011년 40년 사이에 토마토에서 비타민 A가 33분의 1로 감소했다. 측정 방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심각하게 감소된 것 같아요. 2분의 1로 감소될 때 2배는 먹을 수 있지만은 뭐 몇십 배를 더 먹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2016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결과를. 한국에서 나이별로 1세, 2세에서부터 쭉 해서 65세까지 나왔는데 남자, 여자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표류량의 부족률을 보았었을 때 특히 나이 드신 분 65세에서는 뭐 비타민 A라든가 리보플라빈이라든가 비타민 C, 여성분에서는 나이샤신까지 뭐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영양 섭취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와 같이 건강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보충시킨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비드 19뿐만 아니라든가 메르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수 공통 전염병원이고, 이런 것들은 동물,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이 원 헬스라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40년대 호워드 경이 이미 좋은 토양이 있어야만이 사람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책을 냈는데 그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그 식품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했었고, 특히 면역력 증진에 대한 임상시험이 있는데 몇 개를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건강한 성인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효모 발효 것을 하루에 2g씩 8주간 투여했었을 때 그 내추럴 킬러셀 액티비티가 12.5대 1 이쪽에서 투여군이 유약균에 비해서 통계학적으로 더 활성도가 증가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김주정 추출물 분말도 하루에 2.5g씩 8주 투여했을 때 NK셀 액티비티가 증가된 것을 발견했고 저희들이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홍삼을 겨울철에 12주간 투여를 했었을 때 홍삼군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도가 홍삼 투여군은 24%였는데 그렇죠. 먹지 않은 군에서는 44.9%로 높은 것을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발표하였습니다. 인삼 주정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 이걸로 저희들이
그 12주간 투여했었을 때 주정 추출물은 이와 같이 그 급성 호흡기 질환의 큐뮬레이티브 인덱스가 낮은 것에 비해서 대조군은 이와 같이 높았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알로에베라, 먹는 알로에베라를 4주간 먼저 먹은 다음에 이때 4주 후에 그때 4가 백진을 저희들이 접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4주간을 더 먹고 이때 끝났고 한번 임상시험 끝났고 그 다음에 6개월간 더 관측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 그 기하학적인 평균치가 1.4배가 항체가 1.4배 증가됐는데 임상적으로는 2.5배가 증가되어 의미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의미가 있었냐면은 먹는 음식에 의해서 항체가 증가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 건강인의 평균 나이가 58세라 지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코비드-19 걸리면 위험하지잖아요. 그래서 이 58세라는 것이 임상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면역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알려진 것으로는 비타민 A, C, E, 비타민 6T, 그리고 뭐 미네랄, 징크, 아연, 셀레늄인데 지금 우리나라 식품건강영양조사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할 수가 많이 있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에 많은 식품, 채소를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특히 65세 이상인 분에서는 뭐 더 많이 먹여야 된다고 알려져 있고 하루에 적어도 0.8g을 먹여야 되는데 우리 면역 시스템의 그 사령부에 해당되는 T셀이 바로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만이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와 싸움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되게 섬유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 마늘이라든가 양파, 바나나, 아스파라거스에 많은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채소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뭐 섬유소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검사해보면 뭐 하루에 15g 이하로 먹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들을 먹이가 되는데 이런 장내라든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장은 우리 면역의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장이 튼튼하지나 건강하지 않고서는 어떤 약이나 치료를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컬러풀한 음식들을 먹여야 거기에 파이토케미칼이 많고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바로 후성 유전학의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면역을 증가시킬 때 돈도 들지 않고 약도 안 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것들이 하나는 충분한 잠입니다. 잠, 그 다음에 담배를 끊고 적절한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은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고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바로 뭐냐? 의사들이 면역 억제제로 장기 같은 거 이식했을 때 면역 억제제로 쓰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그런 면역을 억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잠을 자면은 그때 그로스 호르몬이 아이들이 막 자랄 때 잠을 자야 뭐 성장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로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때 이 그로스 호르몬이 그 마크로페이지가 세균을 먹어갖고 이펙터 T셀에다 항원을 전달하는 이 시스템을 바로 도와준다고 그래요. 그때 뭐 그로스 호르몬이 인터페론 12인가요? 이것들을 도움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것들은 바로 킬러 T셀이 되거나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뭐 우울증 감소, 자율신경계 안정화 이게 그 잠을 못 자면 뭐 짜증도 나고 그러죠.
이때 교감신경톤이 증가가 되는데,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할 때 나오는 것이고, 이때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나오는데, 이게 바로 마크로페이지가 이펙터 T셀에 하는 이 부위를 억제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죠. 의의 인지능력, 업무능력 향상을 시키고, 하루에 잠을 7시간, 8시간 자라. 이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일정한 시간에 첫 번째 자야 한다고 그래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낮에 햇빛을 많이 봐야 되는데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고, 또 방 온도가 좀 낮은 것이 좋다고 그래요. 잠잘 때 한 0.5도 정도 체온이 떨어지는데, 방 온도가 한 18도 정도를 추천하는데요. 온도가 낮으면 잠이 잘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제 담배를 끊는 것은 기본 상식이겠죠. 담배가 우리 폐 조직을 손상시키니까요. 운동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3번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하신다면은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놓치게 됐다. 그렇게 했을 때 빨리 걷는다 정도도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그래요. 하루에 10,000보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체내 지방질을 감소시키고 암을 억제하고, 암도 억제가 돼요. 그 다음에 통증도 억제가 되고, 염증 인자도 억제가 되고,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코로나로 2,100만 명이 감염돼서 771만 명이 사망돼 갖고 수조 달러의 경제적인 손실이 왔었는데, 사망자의 대부분 환자들은 이미 비감염성 질환인 생활습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겁이 나가지고서 그러는데, 실제로 더 무서운 것은 비감염성 질환이었어요. 왜? 이것으로는 1년에 5천만 명, 지구상에서 하루에 14만 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프리 코로나 때는 비감염성 질환이 중요했었는데, 현재 포스트 코로나 때는 감염성, 비감염성 동시에 관리가 필요하고요. 저희들 경험이 하면은 기능성 식품이나 백신 투여로 항체 생성이 증가되고, URI 감염률이 떨어져서 감염성 질환에도 좋고, 또 비감염성 질환에는 바로 한식이라든가 일반 식품, 저희들이 논문 냈는데요, 식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 질병 쓰나미와 같은 상황에서는 건강한 먹거리,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난 10년 동안에 논문 발표가 79건이 됐는데, 임상으로 53건, 전임상으로 26건이 있었는데요. 호흡기에서 임상으로 8건, 비임상으로 4건, 12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임상시험센터의 책임자로 되어 있고, 약 한 20-30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신동아 교수님, 식품공학 신동아 교수님이 한국식품발전포럼 이사장이시고, 그 사무소가 저희 건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이런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